안녕하십니까, 최원환입니다. 지금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보면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하게 변해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만큼 기술 수준으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 하면 바로 전자산업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메카가 돼 있죠. 그런데 이 구미전자공단은 처음부터 전자공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공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9년 1월 3일 구미읍사무소 회의실로 가보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구미읍의 유지들께서 저를 공단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밀어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나 저는 아무래도 이 자리를 사양해야겠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군수의 입장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그런데 앞장서는 건 아무래도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 선산군 지역 주민들의 여망은 공단 설립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민간인을 앞세워 추진을 하는 게 옳겠는데 그게 누구냐? 제 생각으로는 장월상 농지개량 조합장님이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월상. 그는 박정희와 함께 구미보통학교를 다닌 동기생이었다. 1961년 6월 5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부의장은 고향 사람들을 대표해서 장월상 앞으로 친필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조국과 민족의 이 절박한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사봉공 애국지성에 불타는 젊은 청년 장교들과 국군 장병들의 고국정신이 발화점에 도달하여 걸게 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5월 12일 최후의 결심을 하고 상경하는 도중 금오산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리운 고향 산호와도 작별하고 지나갔으나 천우와 신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3천만 동포들의 염원이 무심치 않아서 근본 혁명 대업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마음 다 같은 장조합장. 예. 앞으로 그 황소처럼 쭉쭉 밀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차 안 시켰긴 하예. 지금 중요한 대화하고 있으니까네. 좀 애만 있다 온나. 엄마. 그런데 내는 암만 생각해도 박군수가 왜 공단 설립 추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는지 모르겠네.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게 아이가? 무슨 생각 말입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더 큰 걸 말하고. 시끄럽다마. 내는 곧바로 이해가 되더만은. 형님은 어째 생각하시는데? 봐라. 우리 장조합장이 눕고 대통령 각하하고는 보통학교 동기동창 아이가. 각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뭐 있겠노. 그리고 자기도 공단 만들겠다는 월성 군수하고 밀고 땡기는 싸움 안 해도 되고. 선배님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군수님은 민간인들이 나서서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안 합니까? 저는 그 말 믿습니다. 이왕 이래 된 거 한번 잘 해볼게라. 그래 맞다. 장조합장. 예. 우선 도지사하고 면담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지. 봐라, 장조합장. 예. 도지사님 만나면 월성군 안 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캐라. 어찌됐든 공단은 우리 구미로 유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란 말이다. 니 그 뭔 소리고? 니는 쌈 붙이기로 작정을 했나? 행님요.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니는 와 이래 답답하노? 그 일은 아직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말이다. 안 그렇나 장 위원장?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만은 도지사님은 작년부터 이원방 씨하고 월성군 안강 쪽으로 공단을 만들기로 예정했다 카피다. 글라. 그걸 와 나만 몰랐노. 차 드릴까 예? 아이, 중요한 얘기 아직 안 끝났다. 그만 좀. 그럼 장 위원장. 예. 언제 도지사님 만나러 갈 끼고? 기왕 칼 뽑았으니까 빨리 움직이기는 안 좋겠나? 마 그래도 지금 당장 갈랄 거야. 구미요? 예, 지사님. 기왕에 경상북도에 공단이 들어온다면 구미가 최적지입니다. 아하, 구미가 그럴 만한 입지 조건이 되던가요? 하모요. 첫째로 경부선 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경유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둘째로 낙동강이 아있습니까? 이 공단은 뭐니 해도 물이 풍부해야 되는 긴데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 40km 반경 안에 26개 군이 있어서 인력이 풍부합니다. 모자라면 가까운 대구에서 수급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땅값도 쌉니다. 대부분 침수지거나 구릉입니다. 논이 있다 해도 천수답이나 용지 매수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각하의 고향이 구미읍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예, 구미 읍내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2.5km.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하에 보이지 않는 지원, 즉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후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서도 이 결정은 도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려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구미라, 구미. 도지사님, 고향이 발전한다 가는데 각하께서 싫어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 위원장. 예. 그렇다면 말이요. 만약에 우리 도에서 구미에 공단을 유치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가 나서서 용지를 매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절반은 매수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요? 자, 이거 한번 보이소. 자, 추진위원이 한 50명 되는데 농협조합장 그리고 또 면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용지를 매수할 경우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놨습니다. 대직원, 논의건, 과수원이건, 임야건, 통틀어서 평당 220원으로 사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가격으로 120만 평을 차질 없이 매수할 수가 있겠소?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그것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막강한 현역 대통령의 고향을 발전시키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장서서 반대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구미지역 유지들 마음속에는 그런 자신감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은 어땠을까요? (1969년) 봄, 그러니까 장월상이 양택식 도지사와 어느 정도 담판을 가진 직후였다. 경상북도 지역을 시찰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차량이 구미의 한 공장 막사 앞에 섰다. 그지? 이런 데다 공장을 짓고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신기하구먼. 각하! 응? 각하!
먼 길까지 모시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은 곽태석 사장. 박정희의 4살 아래 고향 후배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 고생이 많구만. 공장 2개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바하고 합작하는 트랜지스터 공장하고 그 한국전자락고 그 텔레비전 공장까지 2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좋은데 이런 진흙탕 속에서 이 뭘 만들어낸다는 게, 응? 아이, 그러고 보면 이 기업인들 참 신기해. 카카, 이 진주는 진흙탕에서 나온다고 안 합니까? 뭐 돈은 타양에서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고향에다가 공장이라도 지어서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베풀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 진흙탕은 뭐 감수해야지. 어이구. 그래, 고향에 일거리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일이지, 응? 맞아, 그래서 나도 이런 질척거리는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지 않았나? 응? 카카, 누추하지만 좀 들어가 있어. 응, 그래, 이게 사무실이야? 예. 우선은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창고 같구만. 어려운 일이 많겠어. 창고 같은 사무실이야 참을 수 있지만도 전화가 문제입니다. 전화는 왜? 국제 전화가 안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하고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미에서는 국제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관까지 나가서 우체국에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연결이 잘 안 되나서 일본에 전화 한 통 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전기 문제, 수도 문제, 심지어 일본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의 숙박 문제, 음식 문제, 뭐 줄줄이 사탕입니다. 양지사? 예. 경상북도에서 지방공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카카. 지금 곽 사장이 짓고 있는 이 지역 근처 70만 평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마침 잘 됐구만. 이쯤 되면 곽 사장과 양 도지사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구미공단의 구체적인 모습은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아무튼 뭐고 이게? 아재요. 아전의 땅이 공단에 편입되는데 동의한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요다가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쑥덕거리던 그 기로구만. 봐라, 나는 못 찍는다. 아재요. 그러지 말고 좀 찍어주이소. 좋은 일 아닙니까? 뭐라카노 이거? 공장 짓는다고 내 땅 거저달라 하는데 누구한테 좋은 일이라 카노? 누가 거저달라 합니까? 차라마! 오자, 땅을 내놓는다고 치자. 그러면 땅급을 쳐줘야 할 거 아이가? 땅급이 얼마나 된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이가? 아재요. 땅급은 나중에 정하는 대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평당 1원 주면 1원 받고 10원 주면 10원 받으라 말이가. 누가 땅을 1원에 삽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그래. 평생 땅만 파먹고 산 촌놈들한테는 땅이 그냥 재산이 아닌기라. 조상의 뿌리 아이가. 다짜고짜 서류 한 장 들고 와가 도장 찍으라. 이거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찍겠노 말이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울산공단처럼 토지 수용령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단을 유치하는 길은 그뿐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문제를 구미공단 40년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각은 주로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반대 이유는 토지를 잃는 데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 주민들에게는 공단 건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였고, 동시에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땅을 잃게 됨을 의미하였다. 경제개발을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하던 개발연대에
적잖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